안녕하십니까, 펜더 원장입니다. 이번 시간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 환기의 소주에 대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맨 처음에 본초를 하면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방에는 이제 독특한 개념이 있었죠. 그래서 어떤 개념이냐, 약이 작용할 때는 경락을 타서 작용을 한다, 이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환기가 들어가는 곳은 일반적으로는 족태음 비경에 들어가는 게 맞아요. 근데 여기에서는 이제 족소음 신경까지도 얘기를 했고요. 콩팥에서 들어가서 거기서 기운을 쭉 끌고 올라가서 폐까지 올라가는데 중간에 족태음 비경이다라는 곳에서 이제 한번 걸친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특징적인 것이 이제 수소양 3초경에 들어가는 게 이제 조금 특징적인 겁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환기를 써보게 되면 그 수액대사가 좋아지는 경우를 많이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결국에는 콩팥과 방광, 3초 이런 것들이 이제 같이 수액대사를 조절을 해서 소변이 잘 나오게끔 이렇게 해주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고요. 실질적으로 명문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는 조금 오바입니다. 사실 명문이라는 것이 이제 여러 설이 있는데 만약에 이제 명문으로 약이 다이렉트로 들어가게 되면은 사람이 안 죽는 일이 발생을 합니다. 삼천갑자 동방상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없죠. 팽조라는 사람이 뭐 300년을 살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달력이 좀 잘못되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도 좀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명문으로 직접 들어가는 약은 조금 빼는 것이 좋지 않을까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표증을 다스리는 데는 생용을 한다라고 되어 있어서 일반적인 환기를 사용을 하는데, 만약에 이제 너무 허하다라고 하면은 밀구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도 감초 얘기했었던 것처럼 석쇠에다가 환기를 넣고요. 환기를 이제 그 기름 하는 그 저기 있지 않습니까? 솔 거기에다가 이제 꿀을 발라가지고 불로 해가지고 앞뒤로 이렇게 구워가지고 썰어서 이렇게 하는 것을 이제 밀구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초를 다스리는 데는 염수초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뭐 솔직하게 염수초 하는 환기는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제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콩팥에서부터 수기를 끌어올려서 비장에서 한번 멈추고 비장에서 다시 또 폐로 올라가 가지고서는 비가 내리게 해서 그 방광으로 해서 소변이 나오게끔 이제 그렇게 하는 작용은 하는데, 그 다이렉트로 환기가 하초에 들어가서 작용을 한다라고 하는 거는 뭐 저도 이렇게 신빙성이 좀 없지 않나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하초로 들어가게 하려면은 염수초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환기 염수초 했다는 얘기는 뭐 솔직히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제끼시면 됩니다. 그 뭐 별각, 백선피를 싫어하고 방풍을 얻으면 이게 이제 되게 한의학에서 묘미가 있는 건데, 환기라는 것은 처음에 얘기했었죠. 그래서 수 한 표, 겉으로 나오는 땀을 이렇게 안으로 수렴을 한다라고 되어 있고, 방풍은 뭐냐면 바깥으로 땀을 내게 해주는 약입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한의학에서는 방풍이 땀을 나오게 해주고 환기는 땀을 멈추게 해주는데, 이 두 가지 약을 써주게 되면 서로 간에 반대되는 작용을 하지만 그것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해서 땀을 더 많이 멈추게 한다, 이런 이제 특징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상외해서 서로 상사한다. 그러니까 서로 싫어하는데 같이 쓰다 보면 서로 이렇게 그 시너지 효과가 발생이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근데 환기하고 방풍만 쓰면 안 되고요. 중간에 백출이라는 놈이 좀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옥병풍산이라는 처방이 만들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제 습을 말리면서 허름한 것을 보호하고, 그래서 이제 땀을 멈추게끔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허증을 다스린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 한방에서는 이제 또 허하면 바깥으로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허자출, 환기가 땀을 수렴을 해주니까 허증에 사용을 하죠. 그리고 이제 보주익기탕의 가장 기본적인 본초가 되니까 그 익기를 하고 비장을 좋아지게 한다. 그런데 열을 없앤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꼭 그렇지는 않은데, 아까 이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제 수액대사를 좋아지게 해서 소변이 나온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보증익기탕 자체가 기후계열을 치료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단서 조항이 있었었죠. 그 홍화 2푼, 그 다음에 황백 3푼이 들어가 줘야지만이 제대로 된 기후결을 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환기가 열 끈다라고 하는 건 좀 어렵고요. 황백 때문에 열을 끄지 않았을까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고름을 뺀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고름을 빼는 게 아니라 이제 새살이 이렇게 돋게 해주니까 이제 고름이 이제 바깥으로 나가는 거죠. 그래서 십전대보탕이 예전에 옹조창양의 묘방이 됐다, 뭐 그 묘한 처방이 됐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활려를 하니까 창가, 아까 얘기했죠, 부스럼딱지, 옹저, 창양 이런데 이제 환기가 이제 많이 사용이 된 거죠. 자, 땀이 없으면 발한을 시키고 땀이 나면 지한을 시킨다.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땀이 나면은 환기를 써서 땀을 수렴하는 건 맞고요. 땀이 안 날 때 환기를 써서 땀을 나오게 하는 건 아니고,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제 3초의 기운을 이제 움직여 주는데, 실질적으로 3초의 기운을 확인을 하는 방법은 뭐냐면 소변으로, 대변으로 이제 잘 나오게끔 하면 수액대사가 완성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발한시키기 위해서 환기 썼다라고 하는 거는 한 번도 보지를 못했습니다. 하여튼 애들병이라든지 부인, 북루대야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치료한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군자탕에서 백출복령을 빼고 환기를 넣으면 이제 보원탕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백출은 조습하고 복령은 이수삼습을 하니까 주진에 이제 사용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보원탕은 이제 그럴 때 쓴다라고 돼 있는데, 요즘은 이제 주진, 그 옛날에 보면 마마 뭐 이런 것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은 굳이 안 하셔도 되고요. 그 영월에서 생산되는 것이 껍질이 누렇고 속살은 희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었죠. 기억나시죠? 껍데기는 노랗고 속 안에가 뽀얀 것이 좋습니다. 뽀얗고 하얀 것이. 그래서 제가 첫날 안에 테두리가 뭐 누런색으로 변색이 돼 있고 안에 목질 부위가 있고 이런 것들은 안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결정적으로 이제 뒤에 보면 솜처럼 부드러운 것이 좋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아마 그 1980년도 전에만 있었습니다. 1980년도 지나서도 저도 잘 못 본 것 같아요. 제가 그럼 나이가 그게 아니고, 저도 이제 뭐 71년생인데 집에서 이제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봤는데, 예전에는 면환기라는 게 있었습니다. 뭐 면산조인 뭐 이런 게 아니고, 뭐 산조인이 원래 이제 산동성 산조인이 제일 좋은데, 미얀마 면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쪽 산조인이 이제 들어오면 그걸 면산조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런 면 환기가 아니고, 환기를 갖다가 갈아요. 환기를 갖다 가르면 솜처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목화면, 그러니까 솜면 뭐 이렇게 해가지고 솜처럼 이렇게 보부라지가 이렇게 올라오는 이제 그런 것들을 해서 보약에다가 넣었습니다. 사실은 지금은 없습니다. 지금은 없기 때문에 하여간에 어떻게 됐든지 간에 속안 것이 뽀얗고 베이지색 내지는 흰색이 좋은 거고요. 속안에가 누런색으로 변질이 돼 있다, 안에 목질부가 있다, 이런 것들은 상품의 환기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약성가 외우실 때 환기가는 잘 외우십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못 외우시죠.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는 그 환기 이어서 또 진행을 해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